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핵심 분석에서는 구글이 새롭게 선보인 클라우드 사기 방어 시스템과 이게 도대체 AI 생태계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지 아주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한 보안 업데이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인터넷의 모습, 우리가 매일 웹서핑하는 방식을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인터넷의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뜨거운 논쟁들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살펴볼 전체 흐름입니다. 에이전트형 웹의 도래부터 구글의 새로운 사기 방어 시스템, 논란이 되고 있는 QR코드 챌린지, 개발자 커뮤니티의 거센 반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 접근성의 미래까지 쭉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에이전트형 웹의 도래, AI가 만드는 새로운 인터넷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환경이 지금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AI가 여러분 대신 인터넷 쇼핑을 싹 다 해준다면 어떨까요? 상품을 고르고 장바구니에 담고 카드 정보를 입력해서 결제하는 그 귀찮은 과정을 AI 비서가 알아서 척척 해주는 거죠. 이런 세상을 바로 에이전트형 웹이라고 부릅니다.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우리를 대신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복잡한 거래까지 실행해주는 생태계죠. 와, 정말 편하겠다 싶지만요.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똑똑해진 AI가 대규모로 가짜 신분을 만들거나 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복잡한 사기 범죄를 저지를 문도 활짝 열리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기업들은 왜 이 기술에 그토록 열광할까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2025년 쇼피파이 리포트를 보면요. AI 쇼핑 어시스턴트를 도입했을 때 평균 주문 금액이 무려 25%나 뛸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엄청난 기회인 셈이죠. 두 번째 주제, 사기 방어 시스템의 등장, 리캡차의 다음 진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황금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드디어 구글이 나섰습니다. 구글이 새롭게 꺼내든 카드가 바로 클라우드 사기 방어입니다. 예전에 인터넷 하다 보면 신호등 찾으세요, 횡단보도 찾으세요 하던 그 귀찮은 퍼즐 맞추기 다들 기억하시죠? 이제 그런 건 잊으셔도 됩니다. 시스템이 백그라운드에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업계 표준 기술들을 써서 감시하거든요. 그것도 단순히 로그인할 때 한 번이 아니라 쇼핑하는 전체 여정을 꼼꼼하게 지켜봅니다. 게다가 기존 리캡차 쓰던 사람들은 추가 비용이나 복잡한 작업 없이 이 기능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51%입니다. 구글의 이 시스템이 합법적인 진짜 사용자랑 아주 교묘한 사기 행위를 기가 막히게 구분해내서 남의 계정을 탈취하는 공결을 평균 51%나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방어력이죠. 그러니까 방어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로그인 화면에서 멍청한 봇들만 튕겨내면 끝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사람처럼 웹사이트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니는 고도로 지능화된 AI 에이전트들의 전체 움직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해야 하는 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세 번째 주제는 QR코드 챌린지 인간 존재 증명하기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이 시스템이 계속 감시하다가 뭔가 이거 수상한데? 하고 잠재적인 사기를 감지하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스템이 의심스러운 활동을 딱 잡아내면 화면에 QR코드를 하나 띄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걸 직접 스캔해야 해요. 내가 진짜 사람이다 라는 걸 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이게 꽤 영리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강제로 사람의 손길을 거치게 만들면 봇 수만 개를 돌려서 대규모로 공격하는 사기 수법이 경제적으로 아예 수지타산이 안 맞게 되거든요. 네 번째 주제, 커뮤니티의 반발, 해커뉴스 반응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구글의 대책이 참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분위기가 180도 반전됩니다. 유명 개발자 커뮤니티인 해커뉴스에서는 이 발표를 두고 아주 날선 비판들이 쏟아졌거든요. 그들의 진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URL에 접속하려고 QR코드를 눈 감고 스캔하는 건 인터넷에서 그냥 막 다운받은 파일을 실행하는 거랑 똑같다. 와, 정말 뼈 때리는 지적 아닙니까? 사용자는 지금 자기가 뭘 스캔하는지도 모르는 채 무조건 카메라를 들이대야 하잖아요. 만약 그 QR코드가 제로데이 취약점을 노린 해킹 링크나 악성 코드로 오염되어 있다면요?
보안을 지키려고 만든 시스템이 오히려 치명적인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인 겁니다. 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웹서핑하려면 구글 플레이가 깔린 최신 안드로이드 폰이나 최신 아이폰이 꼭 있어야 할 것 같다? 이 코멘트에서는 묘한 두려움마저 느껴집니다. 구글 생태계로 우리가 억지로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블루투스를 요구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추적을 피하려고 그래핀 OS 같은 특수한 프라이버시 폰을 쓰는 사람들은 아예 인터넷 접속 자체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우려입니다. 물건 사는데 QR코드 스캔하라고 요구하면 나 그냥 안 사고 만다. 이런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물론 중국의 모바일 결제나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식당의 QR코드 주문 방식처럼 이게 일상화된 곳도 많다는 점은 공정하게 인정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냥 컴퓨터로 웹서핑 하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 인증하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웹 접근성의 미래, 개방형 데스크톱의 종말. 이 기술적 변화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더 크고 본질적인 의미를 짚어볼 시간입니다. 커뮤니티가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구글이 더 이상 전통적인 데스크톱 환경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죠. 그동안 인터넷은 누구나 어떤 기기로든 익명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신원이 확실히 입증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만 허락받고 들어가는 철저히 통제된 공간으로 변해버릴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런 변화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쓰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알아서 조용히 다 처리되니까 훨씬 빠르고 안전한 경험이 되겠죠? 하지만 스마트폰 의존도를 줄이고 싶은 피처폰 사용자나 내 개인정보를 철저히 지키려는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에게는 어떨까요? 다수가 누리는 그 편리함 때문에 이분들은 아예 주요 앱 서비스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디지털 배제를 겪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인증된 스마트폰이 인터넷 세상을 돌아다니기 위한 필수 여건이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알던 그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AI가 가져다주는 압도적인 편의성과 보안,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디지털 자유. 우리는 과연 이 둘 사이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기술의 진화가 몰고 온 이 피할 수 없는 딜레마. 여러분도 꼭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